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그루방송의 김대현입니다. 네, 한그루신문 송태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그루신문 15면 정치면에 있는 정치인의 덕목에 대해서 나경수 우리 박사님의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 대표님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경수 박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법과대학 행정학을 공부하셨고요. 스테른보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셔서 선교학을 공부하신 또 선교사이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글을 써 주셔서 계속해서 이번에 또 3월 9일 날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두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의 정책.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정책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렇죠. 정책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뤘고요. 그럼 아마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평등 쪽에 나눠주는 쪽의 정책을 주로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자유나 평등이나 다 중요한 건데, 그래도 이제 진보와 보수가 메이저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논하셨고요. 오늘 이번에는 이제 도덕성, 인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대통령이 인격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맨 사기꾼이다.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자식도. 똑같죠. 대통령이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내가 뽑든 안 뽑든 대표잖아요. 근데 내가 뽑은 대표가 인격이 잘못됐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기회주의자고, 그 다음에 맨날 싸움꾼이고, 그 다음에 이렇다면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격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나경수 우리 교수님의 지적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정치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머슴에 대한 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의 종, 국민의 머슴이다. 그렇죠. 국민의 머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게 머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슴이라고 하니까 무슨 하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자기 생각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주관인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뭘 원하는가를 봐서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겸손인 거죠. 우리가 지금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씁니다만은, 겸손은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성격이거든요. 주인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겸손이냐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비굴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국민의 뜻대로, 국민의 머슴이 되어져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일하는 사람. 내가 조금 잘 되었다고 투표로 당선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겸손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같은 때 이제 이런 그 겸손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권력만 잡으면 막 함부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막 무슨 이걸 못한다, 어디 식당도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쓰기가 쉬워요. 권력을 잡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지면 자식들에게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되는 것처럼 막 자식을 억압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럴 때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겸손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경수 박사님은 그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자격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긍휼과 자비인데요. 이제 긍휼, 자비 뭐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이제 아마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약자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소수에 대한 사랑인 거죠. 사실 소수는 항상 그 외롭잖아요. 소수는 또 약자가 외롭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외롭고, 그렇죠. 그다음에 못 배운 사람이 네, 외롭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외롭고, 또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이렇게 외롭고, 물론 많이 바뀌었나요? 여성이 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알파고 이렇게 합니다. 베타보이 알파걸.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 그러니까 뭐 빈민 구제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런 그런 그 어떤 도덕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마디 더 해요. 진 림먼 블루먼이라는 사람이 쓴 리더십 전문가잖아요. 우리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긍휼이라는 마음을 100%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성자죠, 성자. 우리도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자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를 찾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를 찾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어떤 인격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분이 설명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겸손 그리고 국민을 섬기기 위한 또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 먼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긍휼과 자비, 사랑 이런 개념은 사실 권력을 이제 취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어렵죠. 왜냐하면 권력이나 빛나는 것들은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도요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이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직접 뛰어야 되거든요. 찾아가서 봐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가까이 가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지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저는 사실 오늘날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그런 마인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찾아가서 자세히 볼 줄 아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나경수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긍휼과 자비의 사랑의 사람으로 좀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보이나요? 후보 중에?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뭐 완벽한 사람 이분 말씀대로 성자를 찾는 것은 아니죠. 투표가 그럴 사람은 없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산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대통령은. 그건 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 산 사람이 미래에도 잘못 산다는 말은 없어요. 보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대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안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 사람이 포장해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 이 허용적 작정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부분이라는 게 국가의 재앙으로 징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행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좀 암울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렇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해서 좀 나오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이제 저는 이 글을 읽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실 전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 포럼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종교라고 하는 크게 7가지 섹션이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했잖아요. 그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치 이꼴 국가로 생각해요. 종교는 그냥 기도나 사회 문제를 논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종교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신앙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지금 한국 신문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이 분의 나경수 박사님 말을 들으면서 교회가 나설 때다. 교회가 바른 역할, 바른 지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런 바른 교육이 돼야 된다. 자꾸 무슨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종교 분리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물론 어느 당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뽑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바른 정치인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기회주의자는 안 된다. 사기꾼은 안 된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교 분리가 아니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잘못된 정치가들이 나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실 기도해야 되고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인들이 또 배출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또 소망의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